네, 개편된 게 맞긴 맞습니다. 정치 오프너가 정치 여담, 야당, 여당의 이야기, 야당들의 이야기 이렇게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의 새로운 로고라고 할까요? 이 모래시계처럼 생긴 모습 가운데 동그라미는 영진할 때 영자에 동그라미를 또 따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 무늬 보시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여러분께 정치 여담 야담의 첫 순서로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관련 소식입니다. 갈등이 심화하면서 언제부턴가 아침 공개회의에서 저는 오늘 모두 발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한 이야기는 그동안의 내분 상황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치러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반드시 공정하게 치르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대표로서 지금까지 이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분란과 그리고 당내에 다소간의 오해가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서 겸허하게 국민과 당원께 제가 진심을 담아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방법론과 절차에 있어서 우리 간에 다소의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는 이상 이런 이견보다는 대동소이한 우리의 어떤 정권 교체를 향한 결집 마음을 바탕으로 모두 결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혼란과 그리고 여럿의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도 공정한 경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저희 지도부가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한준호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국회의원, SBS의 민성기 논설위원과 함께 오늘 정치권 소식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민성기 의원, 이준석 대표가 사과했다. 저 사과에는 많은 함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에 오히려 분란이 잦아졌고 그런 분란의 중심에 이준석 대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갈등을 좀 완화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동안 자기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즉자적으로 반응하면서 마치 정치 평론가 시절에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굉장히 우려가 높았고 그런 분란이 계속되는 와중에서 이제 지켜야 될 선을 넘어간 거 아니냐 양측이 이런 지적도 많았기 때문에 지지층에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선관위가 출범하고 공식적인 이제 경선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인이 그 갈등을 봉합하는 그런 수순에 들어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민성기 의원, 이준석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가 됐을 때 말이죠. 제1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음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했구나라고 하는 데는 대부분이 동의를 했는데 그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이준석 리스크 아닙니까? 경험 없는 젊은 정치인이 당대표가 됐을 때 오히려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꾸 갈등을 오히려 일으키지 않겠느냐는 그런 리스크가 하나가 있고 또 경험 없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주변에 무게가 있는 정치인들이 이준석 대표를 가만 안 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리스크가 하나 있었는데 민성기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느 쪽 리스크가 더 컸던 걸까요? 양쪽이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자산인 건 사실인 거죠. 특히 20, 30대 지지층을 확충하는 데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준석 대표 자체가 대표가 된 이후에 역시 좀 경륜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그 느낌이 들 정도로 말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가 되면 조금 섭섭한 게 있더라도 맞아줄 건 좀 맞아주고 갈등을 좀 조정하고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대응하면서 갈등을 좀 부추긴 측면이 있고 그리고 다른 그 대선 캠프 주자들 입장에서 보면 주자들이 갈등을 조장하지는 않고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후보를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깔고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 대표를 흔드는 모양새가 됐고 그게
계속 진행되면서 보수 자체가 분열되는 내분에 휩싸이는 그런 양상이 됐기 때문에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서로 내부에서 총질하냐 이런 비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해야 네.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말이죠. 배현진 최고위원 지난주엔가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분명히 경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배현진 최고위원이 여기에 맞서서 나도 경고하겠다 이준석 대표에게 이렇게 맞선 적이 있었습니다. 맞섰던 적이 있는데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배현진 최고위원은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그 무덤가의 평화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관리가 그냥 조용히 지나가서 잘 되는 그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부여하신 이 권한을 너무 만용을 부려서 함부로 사용하거나 하면 국민들께서 그것을 그만 보아 두시겠습니까? 서로의 위치와 역할을 잘 알고 당에서 화합하는 모습을 저희가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님은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이준석 대표가 사과를 했어요. 윤석열 전 총장도 본인은 늘 이준석 대표와 갈등은 없다. 갈등이 일으킬 만한 사안이면 내가 그건 제지하겠다. 언행을 조심하라고 이미 당부해 뒀다. 어떻습니까? 이제 갈등은 봉합되고 경선 모드로 돌입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하도록 양측이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어제 윤석열 국민 캠프에 소속된 특보 한 분이 민영삼 개인 전 네, 특보죠. 그렇습니다. 개인 견해로 글을 하나 올렸죠. 대표 사퇴와 관련해서. 그래서 큰 파장이 일으니까 본인이 사의 표명을 하고 바로 캠프에서 그 사의를 수용해서 해촉한 것들. 그다음에 오늘 대구에서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그 팬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회원 일부가 또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집회를 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윤석열 국민 캠프에서는 총괄 상황실장 이름으로 지금 당의 이 갈등과 분란을 일으킬 수 있고 오해를 낳을 수 있으니 집회를 자제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 집회는 윤석열 전 총장 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집회입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많은 팬클럽이 네. 있지 않습니까? 이 조직 과정에서부터 전혀 후보하고 무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활동이 이제 후보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자발적 단체인데 그분들의 여러 가지 언행이 결국은 당의 갈등을 생산을 하고 많은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니 캠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좀 자중자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서로 교훈 삼아서 정말 페어플레이하는 멋진 경선을 좀 만들어내겠다 이런 의지는 확고합니다. 예,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 측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 갈등이 더는 없는 것인지 앞으로도 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제1야당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한준호 의원님께는 이런 질문 드려볼까요? 지금 민주당도 워낙 경선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상황까지 한준호 의원은 늘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국민의힘 현재 상황, 이준석 대표의 오늘 사과,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제가 정치 경륜이 짧아서 네. 제가 드릴 말씀이 뭐 다 옳을 수는 없겠지만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 체제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시스템의 부재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대표가 대변인단을 통하지 않고 바로바로 자기의 소견들을 밝힌다라든지 또 지금 통제되지 않는 윤석열 캠프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시스템을 먼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에서는 오늘 아침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사과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께서는 어떠한 화답을 할 것인가. 이것이 아마 앞으로 봉합을 나가는 데 있어서는 좀 주요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일 전 의원님 짧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윤석열 전 총장이 요즘 대외 활동을 좀 자제하는 것 같아요. 좀 경계령이 내려진 겁니까? 나가서 인터뷰하거나 말하면 자꾸
비판이 나오니 접촉을 좀 최소화하자 뭐 이런 내부에 뭐 합의가 있었던 겁니까? 저는 뭐 회의하는 멤버지만 예. 그런 논의는 일절 없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 언론중재법 문제 소위 말해서 위헌성 그 중재법안이 처리될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언론 자유 침해 이거에 대해서 국회 가셔서 말씀을 하시고 또 기자들과 질문 답변도 있었고 이어서 오후에 그 캠프 내에서 자영업의 고통을 논의하는 이런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때도 기자 여러분들이 취재를 했었고요. 그래서 뭐 활동을 일부러 줄이는 건 아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된 그런 것도 가다듬고 있고 다른 일정을 비공개 일정도 많이 소화하고 알겠습니다. 캠프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공개된 영상에서 나는 대통령 만들 사람이 따로 있다. 누구냐? 바로 유승민 전 의원이다. 이런 또 동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저래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이준석 대표를 경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유승민 전 의원 그동안 이런 갈등 상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SNS에 글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데 오늘 오전에 국회 기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서 공개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떤 논리로 비판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등의 중심에 윤석열 후보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비대위로 가야 한다. 당대표라도 탄핵도 되는 거 아니냐. 이준석 대표는 사퇴 후 유승민 캠프로 가라. 윤석열 캠프의 핵심 인사들, 윤 후보와 가까운 인사들은 도대체 왜 이런 도발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노리고 이러는 겁니까?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직접 사과하셔야 합니다. 캠프 인사가 계속 당대표를 흔드는데 이런 일이 후보의 승인이나 묵인 없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윤 후보의 캠프는 후보 따로 참모 따로입니까? 본인의 캠프 하나도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당대표를 흔들지 마십시오. 윤 후보께서는 정권 교체를 하러 우리 당에 오신 겁니까? 아니면 당권 교체를 하러 오신 겁니까? 정치는 검찰총장 시절의 습관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지지도가 높으니 주변에 충성 경쟁하는 분화방들이 모여들 겁니다. 돌고래와 멸치 얘기를 하면서 상대 후보들을 무례하게 비하하거나 토론회를 무산시킨 것을 무슨 공로를 세운 양 아부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민성기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아주 작심하고 나왔네요. 말도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를 보면서 읽고 있습니다. 뭐 평상시 유승민 의원의 스타일과는 좀 다르게 네. 강하게 그 윤석열 후보 측을 비난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분의 그런 한 축이 이준석 대표의 잘못도 있지만 윤석열 후보 측의 잘못도 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 인사들이 대표를 흔드는 게 이게 그 윤석열 후보의 묵인 없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아마 짚어야 될 건 짚고 가겠다. 그 윤석열 대표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걸 짚고 가겠다. 이런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은 여전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야권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은 생각만큼 상승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강한 경쟁자를 비판하면서 본인의 인지도도 올리고 뭐 이런 전략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전략도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되게 그 지지율이 잘 안 뜰 때, 그리고 그 경선 시작하기 전에는 조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후보는 뭘 발표해도 주목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내놔도 주목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고 언론에서 크게 써주지도 않고, 이럴 때 주로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1등 후보를 공격하는 거죠. 그럼 1등 후보가 각이 생기면서 그 언론이 주목하게 되거든요. 그런 요소를 좀 감안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준석 대표를 비판한 것도 그런 또 맥락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윤석열 전 총장 또 그 캠프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의 이야기, 물론 또 반박하시겠습니다만 좀 아픈 대목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공보실장을 예. 맡고 있으니까 일단 유승민 예비 후보의 오늘 회견에 대해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일요신문이 보도한 비대위 구성설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건 이준석 대표를 물러나게 한 다음에 구성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어제 분명히 밝혔습니다. 비대위 구성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캠프 내에서 비대위의 비읍자도 꺼낸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 보도를 확인하지 않고 그런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입장 낸 건 대응할 생각이 없다,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일요신문을, 그러면 일요신문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일요신문에서는 취재원을 밝힐 수가 없을 텐데 취재를 하지 않고 그냥 상상으로 그런 기사를 썼을까요? 저도 기자 출신인데 사실은 기자들이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취재를 한다면 취재원 분명히 확인하고 했겠죠. 근데 그 취재원이 어느 분인지 저희들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저희 캠프 내에서 소위 전략회의를 하는 그 소위 인사들, 또 주변에 큰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들, 현역 의원들 확인해 봤는데 전부 통화조차 하신 분이 없다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캠프에 계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뭐 이준석 대표를 흔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특보로 임명된 지 나흘 되신 분이 어제 글 하나 올린 거, 그게 명백히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격이고, 그 전에 이제 뭐 캠프 내 한 실장님이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건 뭐 그분이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게 이제 일반론적으로 방송 나가서 이야기하다 하신 내용이어서, 뭐 이준석 대표를 직접 꼭 겨냥을 했냐 할 때 본인은 또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확대 재생산되면서 당내에서 이제 굉장히 분란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 거에 대해서 정말 뭐 저희들도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이 좀 어떤 보도나 이런 게 있다면 확인을 더 해가지고 그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예, 알겠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 또 윤석열 전 총장은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거죠. 언행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윤석열 전 총장이 당부했다고 언론에, 외부에 공개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럼 아까 유승민 전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 대선 후보의 이야기가 그 캠프에 안 먹혀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더 정말 교훈을 삼아서 더 열심히 내부에 뭐 단속도 하고 정비도 해야 될 텐데요. 다만 민영삼 특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윤 전 총장이 캠프 관계자들이 언행에 정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신 지 또 며칠 지나가지고 특보 임명장을 받은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까지 살피지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마디 더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도 역시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건데요.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아마도 경찰 출신 정보 파트 쪽에 저희 캠프에서 필요한 인물이 있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좀 응모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글이 경찰대학교 총동문들이 있는 홈페이지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직 경찰 고위 간부도 볼 수 있는 그곳에 그 글이 올라갔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해서 야당의 다른 대선 주자들, 그리고 여당까지 나서서 윤석열 전 총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보 검찰이나 수사 검찰이나
현직 경찰들을요? 제가 22년째 국회에 있지만 그런 일은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좀 되게 황당한 일이네요. 예, 뭐 제가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선 후보 캠프에서 그 경찰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거를 하여튼 제 기억에는 제가 여러 번 대선을 이렇게 당에서 치러봤습니다만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한준호 의원께 네. 질문 드리기 전에 말이죠. 여당에서 나온 이 공고와 관련해서 여당에서도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 현직 고위 경찰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찰대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캠프 근무자를 모집하겠다는 글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유중한 사안입니다. 특히 정보경찰을 우대하겠다는 내용은 어떤 쓰임으로 이분들을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윤 후보의 구태는 파도 끝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을 가지고서 어떤 선거전을 펼칠지 뻔해 보입니다. 한준호 의원님, 네. 강병원 최고위원의 이야기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네. 저 공고가 정치적 중립성,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 네. 어떤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는지. 기본적으로 경찰 조직에 대한 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현재 고위 경찰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시판에다 글을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이 자체가 이제 수사 정보 경력자를 우대하면서 이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국 이 분야로 활용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선 경선 캠프에서 이러한 경우를 저도 듣도 보지도 못했고 굉장히 황당한 아이디어인데 이 부분에 대한 뭐 질타인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이제 바라볼 때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본인이 이제 정작 공직에 계시다가 정치권으로 오시면서 뭐 저희 여당 측 입장에서는 이 공직을 정치에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의 부재가 분명히 이런 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정치에서 새롭게 뭔가를 하셔야 되는 분이 기존에 있었던 올드한 정치보다도 훨씬 더 올드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쉽게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민성기 의원도 뭐 대선 이런 취재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저도 뭐 여러 번의 대선을 거쳤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찰대 홈페이지에 뭐 아니면 검사들 전현직 검사들이 있는 내부 통신망에 이런 구인 공고글을 올린 적이 있는지 대선 캠프에서 다들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은? 네, 그렇습니다. 뭐 경찰대 홈페이지에 캠프에 채용 공고를 낸다는 걸 총동문회 본 적이 홈페이지에. 없습니다. 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채용 공고를 내는 순간 정치적인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권력을 사유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공격을 받을 수밖에 그럼 없는 사안인데 뭐 어떤 의도로 올렸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마 캠프에서 누군가 실수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 후보가 이런 것까지 직접 관여하진 않으니까 캠프 내에서 사람을 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누가 이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관여하고 캠프가 이제 구성되면 온갖 분들이 다 이제 참여를 하게 돼서 일을 나눠 맡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가 덜 갖춰지는 상황에서 큰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이상일 전 의원님, 제가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공명선거 추진단 단장이 경찰대 3기 출신인 네. 것 같아요. 전직 경찰. 네, 네. 고위 간부를 지냈고. 경기 경찰청장. 그러면 그 공명선거 추진 단장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렇게 공고를 올린 제가 겁니까? 좀 뭐 오늘 네. 그분하고 연락을 네. 했고요. 그분이 이제 이 공명선거 추진단의 자문위원을 좀 모시고 싶어서 경찰의 역할은 여러 역할이 있습니다. 네. 여성 관련, 민생, 치안, 교통. 그런데 이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주로 수사나 정보 파트에서 공직선거법 선거 활동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을 모시고자 해서 수사나 정보 파트 근무 경험이 있는 전직 경찰을 좀 찾으려고 어떤 분을 만난 거예요. 경찰대 출신에. 그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분을 추천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럼 내가 좀 찾아보겠다고 하고 경찰대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걸 며칠 뒤에 추진단장은 알았어요. 알고 나서
본인이 댓글로 사과의 글을 올리고 바로 내려달라고 해서 삭제됐는데 네. 저희들도 참 난처하죠. 사실은 변명으로 비측하고 저도 걱정이지만 일단 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뭐 본인은 잘해보려고 했던 거고 퇴직 경찰관 두 분, 특히 공직선거에 경험이 많고 이해도가 높은 분을 모시려고 했던 거죠. 자문위원으로. 그런데 이게 파장이 이렇게 크니까 이제 본인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책임을 지시겠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명선거 추진단장도 또 그만두는 겁니까? 그분의 입장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나온 모양이죠? 네, 현재까지는 네. 이미 오전부터 이게 상당히 네. 쟁점화하고 네,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네, 입장은 안 그분도, 나왔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일 전 의원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네. 예, 매 사안마다 이상일 전 의원이 마치 윤석열 전 총장을 대신해서 해명하는 듯한 모양새로 현재 이 방송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매일이다시피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비판적인 움직임들이 여당은 물론 야당, 같은 야당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